자, 그러면 치킨은 안 좋아하시지만 백숙은 좋아하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 지금 미국 시장이 참 그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됐다고. 네. 예. 그다음에 인텔 쫓겨났죠. 그렇죠. 네. 와, 진짜 역대급 사건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충분히 그럴 만한 뭐 상황이 됐으니까 한 거겠습니다만. 시대상을 반영했다. 예, 이렇게 시대상에 표현을 좀 반영되는 하고 거 있습니다. 와, 그래도 한 30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인텔이 그래서 정말 반도체의 정말 길이나 이 IT 업계의 가장 최정점에 서 있던 친구가 예. 인텔이었는데 예. 인텔 인사이드 그러니까요.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 미국 잠시만 지난주 마감부터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예. 뭐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그냥 실적 시즌의 이제 피크 주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종목별로 등락이 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등락이 계속 있었고요. 주 초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세였는데 주 후반 들어서는 약세로 전환됐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그 SNS 회사 주 후반에 3일 연속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좀 주 후반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AMD, 슈퍼 마이크로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고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은 나스닥이 1.5%나 빠졌습니다. 다우존스는 0.15%뿐이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길주 위주로 상당히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금요일 날은 나스닥이 0.8% 올랐습니다. 이것은 인텔이 7.8% 올랐고 아마존이 6.19% 급등했어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엔비디아가 다우지수 편입 기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갔고요. 그래서 시간에서는 2.9%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요 지표들은 달러인더스와 국채 수익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주 후반에는 큰 움직임이 좀 없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화면을 딱 보시면 이게 3주 동안입니다. 미국의 3주 동안. 네.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네. S&P 500이 일봉의 3주 동안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종목별로 막 급등한 종목도 있고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 우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보지만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시장은 3주 동안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네. 걸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번 주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을 대비한 흐름이 있었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뉴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변동성이 있는 한 주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가 1.58%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0.23% 상승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47조 정도 순 매도했는데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강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하락을 많이 했고요. 국내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4,500억, 연기금이 한 1,8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목요일 날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 후에 장중에 6만 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종가는 5만 원 아래 떨어졌고요.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한 1.5%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하락을 한 건 미국이 반도체가 급락한 것을 보면서 우리 시장이 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5% 하락하고 SK하이닉스 2.2% 하락하고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금요일날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0.5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89%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0.5%는 하락을 했다고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 눈으로 볼 때는 금요일 날 지수는 미국이 나스닥이 장중 3% 종가가 2.7% 하락했잖아요. 네. 그것에 비해서는 다른 쪽은 좀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 워낙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좀 금요일에 좀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전체적인 우리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어닝 쇼크였어요. 대부분이 쇼크였습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공식적으로 알죠. 1분기 좋고 2분기 좀 안 좋고 네. 3분기 안 좋고 4분기는 내년에 나오잖아요. 네. 내년에 나오는 거는 4분기 거의 대부분 또 어닝 미스인데 4분기 거는 어닝 미스이지만 1월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내년의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3분기에 우리나라는 10월 시장이 안 좋다라는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요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를 지난 한 주 10월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의 네. 대부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시장이 그냥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반영이 어느 정도 이제 대형주에서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이번 주죠. 이번 주. 요거는 코스피의 주봉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대세 하락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상승 후에 무너지고 상승 후에 무너지고 해서 이게 주봉이니까 이게 꽤 오랜 동안입니다. 이게 8월 이후에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시장이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시장 자체가 이런데. 저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저기 혹시 2021년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2021. 아, 저 좋을 때구나. 예. 여기이고요. 저 때 참 좋았는데. 기쪽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도 하긴 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뭐 함부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뉴스가 훨씬 더 많긴 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상승을 했잖아요. 무너졌었고 두 번째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만약에 상승이 있으면 그 상승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일단은 예단하지 말고 좋게 보자 이런 얘기가 좀 네. 있어요. 저 때 이제 막 3천 가고 할 때 네. 아니 왜 우리는 왜 4천 못 가고 왜 5천 못 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 왜 우리라고 뭐 PBR 해봐야 예. 아직도 미국에 부족한데? 네. 이런 용기들, 희망들 예. 그게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저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 저 때가 뭐 저 지수가 다시 올까 참 궁금합니다. 오긴 오겠죠 언제? 그렇죠. 근데 뭐 언제냐를 우리가 뭐 추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네.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역시 시장은 돈의 힘입니다. 결국은 물 믿듯이 우리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우리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 요인이 생기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 8월부터 8, 9, 10이니까 3개월 동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 기간 동안에는 참 답답해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거래하냐면요. 상승하는 종목을 추종하고 하락하는 종목을 그냥 잘라버려요. 네. 또 그렇게 거래 많이 합니다. 근데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가면 다 물리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상당히 힘든 3개월을 이제 보냈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금요일인가 저 끝나고 나서 김경민 대신권 네. 팀장인가요? 뭐라고 불러요? 부장이죠. 네, FICC 부장. 예. 그런데 그 이제 나와서 말씀하실 때 저도 가끔 이제 방송을 같이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제 굉장히 긍정론자이시긴 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요. 저도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진짜 악재는 거의 대부분 다 있는 그런 시장에 있어요. 오늘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뉴스들도 있지만 우리 시장의 현 위치가 상당히 그 악재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좀 호재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금투세고 그런 거죠. 뭐 오늘 뭐 금투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저 대통령 선거와 FMC. FMC는 회의는 지난주 금요일날 10월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예상이 11만 명인데 12,000명이었어요.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애써 이것을 뭐 별게 중요하지 생각을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뭐 일시적인 뭐 허리케인이나 뭐 보잉의 파워 뭐 이런 얘기 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말이 안 되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제조업에서 4만 3천 명 정도가 줄었어요. 네. 제조업에서.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은 워낙 빅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걸 뜯어보지 않고 설명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돌아가면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얘기도 잠깐 있었잖아요. 네. 인하 확률이 98%나 됩니다. 25bp 정도 이번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는 뭐 시장에서 아주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다 반영을 하면서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번 주에 FOMC 회의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 대선인데요.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도 한 3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중립 이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중립 이하였는데 이번 주도 뭐 방향보다는 등락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딱 이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대선 후에 FOMC 회의 후에 이번 주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굉장히 우려를 했기 때문에 3주 동안 주저주저 했는데 우려가 해소되면서 이제 뜰 거냐? 네. 2016년도, 2020년도에처럼 뜰 거냐?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의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묻고 간 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기대가 종료되고 이제부터 바이아웃으로 좀 꺾이지 않겠냐. 이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근데 일반적으로 이 대선의 이벤트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상황이 어디로 가느냐를 이제 따지는 거죠.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는 경기를 좋은 경기를 더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덜 좋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속도를 움직이는 거지 네. 방향을 바꾸지 않거든요. 그렇죠. 방향을 네.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방향은 미국은 위쪽으로 좀 있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빠졌지만. 네. 그래서 이후에 변동성을 주면서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봤더니 특히 우리나라의 보고서들은 미국을 엄청 좋게 써요. 상당히 좋게 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누가 돼도 미국은 더 뜰 거다.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보고서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냐면요. 누가 되던 간에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외주의, 그러니까 미국만이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 거다. 네.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더 좋아질 거다, 아니면 여기서 좀 변동성을 줄 거다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시장이 그랬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 이제 딱 방향이 잡히면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2주 동안 버퍼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현금 뭐 이런 게 얘기가 좀 애매해서 버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만일 이번 주에 선거가 끝나고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쯤에 한 1, 2주 동안 시장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하락 변동성을 주면서 빠진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팔아야 되는가요? 사야 되는가요? 그럼 사야 되지. 근데 지금의 전체적인 정서는 좀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좀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빅 이벤트 후에 급변동성을 준다, 하락 변동성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세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체적인 정서가 좀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변동성을 주면 사겠다라는 대기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 있다. 그렇게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단기적인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아니고 이게 경기입니다. 경기가 네.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에 나올 중국의 전인대 마감 후에 재정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이걸 또 중요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것들 다 쳐다보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는 다 눈치보기입니다. 미국 대선과 정책도 눈치보기.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저도 뭐 미국 시장 설명하면서 우리 시장 뉴스하고 우리 시장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에 나오 있는 모든 주식 또는 경제 관련된 채널에서는 전부 미국 대선과 정책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이게 끝나고 나면 중국 경기 부양 정책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면서 거래를 하자. 근데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으면 그 방향에 반대로 갈 가능성이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전략적으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많이 뜨면 예, 예. 오히려 조금 더 현금을 예, 예. 들리고 내려가면 네. 오히려 더 사고. 네, 만약에 변동성이 커진다면 네. 이제 그렇게 좀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첫 번째는 먼저 이번 뉴스부터 드리면은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이번 주에 조세 소위에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3년 유예 후에 차기 대선 후에 시행하는 걸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뉴스가 좀 계속 주말에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금투세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짜놨는데 그 돈으로 소득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차기 대선 후에 하는 게 어떠냐, 요렇게 올리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되는 거예요. 되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추진한다는 거죠. 진짜 하겠다 이렇게 뭐 아직 결정은 안 난 거니까요.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런 뉴스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뉴스도 지금 뭐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이제 뉴스들인 거죠. 아까 우리 공 기자님 전해주셨으니까 저도 그리고 또 저 이후에 또 해주시니까 잠깐 언급을 드리면 대부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동률 그리고 박빙인 가운데 이제 막판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여론조사 못하죠. 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사전 투표가 7,500만 명이 됐대요. 그러니까요. 47% 투표율이라고 네.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네. 한 거기 때문에 막판에 그런데 그래서 막 떠들썩하게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7개 경합 지역에서 해리슨 내고 트럼프 한 거 경합이 두고 뭐 요렇게 정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어차피 우리 이제 뭐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예. 그냥 이제 감으로 예. 우리 이사님께서는 예.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우리 정치가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는 네. 거겠죠. 저는 그 전에 왜 그 뭐라 그러죠? 투기성으로 그 베팅하는 사이트. 네네. 네. 그게 트럼프가 70% 이상으로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거기는 베팅 사이트잖아요. 예, 투기성이 예, 예. 있는 거잖아요. 사행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번에는 의외로 계속 트럼프로 몰고 가는 여론이 몰고 가는 걸 보면서 헬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해리스. 예. 자, 우리 이주호 기자는 저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트럼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성향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만약 이러고 끝내면 아니, 바람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료들 보면요. 네. 사실 누가 돼도 우리하고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뭐 무역의 문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더 생각할 게 많고 골치 아픈 게 더 많죠. 네. 골치 아픈 게 더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우리 민주당이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더 뭐 수혜가 되고 더 좋은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여태까지요? 그렇죠. 지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어땠어요?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4년 집권 기간에 우리 반도체가 왕따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죄송합니다. 네. 돌이켜 보면 분명히 뭐 IRA로 네. 그 반도체 업황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뭐 보조금 주고 할 것 같았지만 네. 가장 먼저 보조금 준 데는 인텔이었고. 인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미국 우선이지 뭐. 네. 아니 뭐 그 크게 다를 죠 필요 없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두 분 저 내기로 해서 네. 저 치킨 어. 치킨 내기 한번 가시죠. 네. 진 사람이 다음날 한 마리 사오십니다. 좋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닭고기 많이 컨지는 꼭 확인하시고요. 네, 네. 네. 3번 뉴스는 일론 머스크의 워딩인데요. 테슬라의 FSD는 거의 모두 AI로 작동될 것이다. 그동안 인간이 생물학적 신경망으로 운전 방법을 학습하는 것처럼 FSD의 기반이 되는 것은 AI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사람의 워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확인이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I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런 데 구현이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진짜예요, 진짜. 지금은 그냥 서버에 하드웨어만 그냥 쟁여놨는데 앞으로 뭐 이게 더 중요한 쪽으로 가는 거겠죠. 예. 그런 얘기들 좀 했고요. 삼성 파운드리 뭐 2나노 지금 얘기하면 3나노 뭐 수율 안 난다고 계속 그랬는데 계속 이런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뉴스를 가져왔냐면요. ARM의 부사장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워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ARM 테크 심포지아 2024를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제조를 묶어서 토탈 디자인 추진을 ARM에서 하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와 리벨리온 우리나라 회사들입니다. AD테크와 협력해서 이걸 개발하고 있다. 삼성은 이나노 공정을 AI에 맞춰서 정밀 설계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액침 냉각 얘기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액침 냉각을 우리나라의 그 정유업계에서
요 시장 진출의 경쟁을 지금 이제 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SK, GS, S-오일, HD, 현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4개뿐이 없잖아요. 네. 다 오일이니까 사실. 예. 네. 액침 냉각유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서 이 액침 냉각은 향후에도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와 함께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AI 반도체하고 같이 갔던 게 대표적으로 뭐죠? AI 전력기기잖아요. 전력기기. 예,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같이 움직입니다. 네, 네. 주가도 같이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없어요. 부각된 데가. 네. 그런데 여기도 이제 향후에는 같이 따라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조금 더 멀리 보시는 분들은 이거 아직 현실 가능성 굉장히 낮은 얘기입니다. 낮은 얘기인데 좀 더 멀리 보시는 분들은 결국 액침 냉각이 나중에 되면은 뭐 그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까지 배터리. 그게 더 활용되지 중요하게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름에 담가 놓게 되면 화재 발생을 했을 네, 때 그 기름 그 화재 그 예. 발화율이 네. 굉장히 낮아지게 되니까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 낮다고 얘기하는 거는 야 거기 배터리에다 액체 채우면은 무게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멀리 보시면 근데 예, 거기까지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네, 네. 하더라고요. 배터리 튀겨지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기름에. 그러니까 기술이 여기 있는 거죠. 아, 너무 무식한 생각인가? 네. 자, 그리고요. 네, 6번부터 뒤에 있는 뉴스는요. 당장의 뭐 지금 시황은 미국의 대선과 FOMC 회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금투세라 이런 정책들 이런 거 지나가는 걸 우리가 지켜보면서 거기에 순응하는 쪽으로 항상 시장에 순응해야 되지만 특히나 네.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는 순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의 우리 상황이 어떻고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 뉴스들이 주말에 좀 있더라고요. 이거 10월 말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뉴스 몇 가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가슴 아픈 얘기도 있고 뭐 부러운 것도 있고 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자는 겁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 비중이 5년 전에 61%에서 지금 90%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같은 기간 의미 있는 건 뭐냐면 홍콩이 9.5%에서 1.58%, 일본이 13.8%에서 4.3%로 줄었다는 거예요. 예. 이 기간 동안에.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뭐 홍콩도 하고 일본도 예. 하고 브라질도 하고 뭐 했었는데 예, 예, 이제 완전 미국 다 몰빵이다. 예, 예. 미국 주식만 하더라. 예, 예, 예. 예.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이게 저는 이걸 의미 있게 봤냐면요. 제가 전에 그 5년 전에 그게 국제부에 있었는데 일본 홍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본 주식. 예, 일본 주식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요? 예, 예.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아예 그런 얘기가 아예 없이 그냥 무조건 미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혁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시총 30대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이 26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평균 주주 환율이 92%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네. 글로벌 시총 30대 그룹 국가별 분류를 보면 미국이 26개, 30개 중에 예, 사우디 1개, 대만 1개, 유럽 2개, 중국 1개. 그래요. 아람코, TSMC, 노보노, 빈센트, 텐센트. 그 뭐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미국에 뭐 돈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정도예요? 신총이? 그러니까 그 성장을 통해서 시가총액이 높아진 거 인정하는데 네네. 저는 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포함한 예, 예, 총주주 환원율 저것도 꽤 의미 그렇죠. 크다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총 주주 환원율이 92%라는 거예요. 90%요. 미국의 선진국 68%, 이머징 평균 37%, 중국 32%, 한국 29% 이렇게 자료를 지금 KB증권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국가별로 볼 때 미국이 9.9%, 일본 4.3%.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미국 주식에서 말아먹었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미국 주식 보통 어떻게 한 90% 이상은 한국 주식 말아먹은 거 그래도 미국 때문에 조금 뭐 괜찮아요. 네, 뭐 이런 대부분 얘기 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거든요.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반이라도 담궈놓은 사람들은 그나마 벌충이 좀 된 거고 네. 미국 주식 안 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완전 말아먹었고 예. 미국으로 거의 몰빵한 분들은 지금 굉장히 여유롭고. 여유롭고요. 네, 그러니까 다 미국으로 가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22년도에는 미국 주식 폭락해갖고 그거 어떻게 되는 상담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렇겠죠. 2022년도에. 아 그때 많이 떨어졌나요? 폭락 그때 했죠. 금리 인상하면서 인상하면서. 엄청 떨어졌어요. 엔비디아가 그 당시에 4분의 1 토막 났죠. 기억이 안 나. 그런 건 기억이 안 나.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만큼 다시 다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여기서 물려야 된다. 아, 이런 게 이제 존재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주 환원율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 배당형 ETF나 네. 배당 성장형 ETF나 이런 것들도 다 미국에서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뀌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증권사 직원이 하겠습니까? 우리 3%에서 하겠습니까? 이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정치권과 유관기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 요즘 말이 없잖아요 또.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냥 코스피를 저 S&P 500에 이렇게 편입을 시키면 안 되나? 코스피를요? 코스피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합치는 거예요. 해주나요 거기서? 아 거기서 안 해주는구나. 아니 그래서 우리 코스닥도 나스닥이랑 딱 합치고 그래서 그냥 우리 미장 국장 통합 운용 시스템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 그냥 미장이 편입되는 거죠. 조금 그건 위험한 생각이시죠. 위험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저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네. 부모님 세대들이 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 전쟁에 한번 나와야 된다고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래야 정신 차린다고. 근데 전쟁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자. 이럴 바에는 우리 미국의 한 주가 되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게는 좀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하는 얘기죠. 드네요. 예, 그러니까요. 얼마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니까 오직 답답했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어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끔찍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게 이제 여러분 다 많이 보셨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금 3분기에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3분기 말 현금 보유액이 3,253억 달러, 약 우리나라도 45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2분기 말에 2,769억 달러였어요. 굉장히 주식을 많이 팔았죠. 네. 시가총액 높은 주식에서는 이제 애플과 BOA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자사주 제가 이거 거꾸로 썼습니다. 자사주 매수도 없었습니다. 보통 현금이 있으면 자사주를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요번에 자사주도 안 샀어요. 그냥 현금을 계속 쟁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많이 하냐면은 네. 미국 시장이 많이 왔다 고평가 인식을 하는 게 영역이 아니냐. 그리고 다른데 투자할 방법이 지금 마땅치 않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뭐 그 생각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만 일단 해놓고 그 다음 걸 볼게요. 8번 뉴스는요. 우리나라 소아과님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엔비디아 뭐 이런 다른 데 가서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네. 그 슈퍼마이크롬부터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지금 다 내려왔어요. 사실 그 다 내려왔는데 여튼간에 주도주 위주로 하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서학개미의 분들이 M7에 25억 달러 정도의 순매도를 했대요. 국내 예탁결제원 자료입니다. 네. 메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석 달간 다 매도하고 뭘 그래요? 샀느냐? 배당형 ETF를 43% 증가한 걸 샀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국내 투자들이 지난 3개월 동안 판 걸 봤더니 엔비디아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아 그래요? 테슬라 팔았고, 애플 팔았고, 마이크로소프트 팔았고, 아마존, 알파벳 팔았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산 걸 봤더니 이거 우리 국내 예탁결제원의 잔고를 보는 거니까 네. 확실한 거죠. 뭘 샀냐 봤더니 이 슈아브 US 리버트 에쿼티 이거 뭐냐면 배당형이에요. 성장 배당형 ETF입니다. 여기 다 ETF로 다 샀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같은 행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같은 행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똑똑하네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요. 아니 저도 약간 지금 버핏이랑 거의 비슷하고 저도 지금 현금 보유가 최대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늘 네. 주식 거의 90%였잖아요. 네. 금융자산의 거의 전부가 다 전 주식이었거든요. 네. 주식 비중이 좀 줄면서 현금 비중이 좀 늘고 있습니다. 네. 와. 현금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이걸 어떻게 팔어? 마이너스 40%, 50% 어떻게 팔어? 이러잖아요. 네. 너무 힘들고 이거 언제 올라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이 재미없어지고 시장에 관심이 없어지고 뭐랄까 강연회나 세미나 뭐 3%도 안 보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반을 팔던 어떻던 현금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럼 급 희망이 생깁니다. 아, 맞습니다. 열심히 맞죠? 네.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사람 얘기를 듣고 열심히 주식도 그러네. 네, 그렇게 그러네요. 돼요. 네네. 그렇게 돼요. 여유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손실을 만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현금이 생겼으니까 나는 뭔가 다른 할수 매칭이 있는 있잖아요.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걸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입을 쫙 기회를 벌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락 변동성을 주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또 금방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분위기 아무튼 그건 지금 제가 딴 얘기를 드린 거고요. 분위기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 시장이 안 좋으면 방송 잘 안 봐요. 이거 느끼시죠? 아, 그럼요. 시장 좋으면 이 전체적으로 동접도도 높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저희 동접자도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좋아지면 더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주식 시장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모두 똑같이 그래요. 저는 체감적으로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요. 저도 뭐 제가 방송하는 거에 동접자 수 이런 게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연회 같은 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한 550석짜리 했는데 10분 만에 그냥 끝나요. 아, 554요. 예, 예. 와.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시장이 안 좋다. 네. 그러면 잘 안 오세요. 이제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좀 그런데 그게 그걸 바꾸 우리가 뭐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좀 얘기하니까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데 네네. 우리 왜 저런 거 있잖아요. 불타기 물타기. 네. 우리 불타기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정말 불타기 한 사람이 돈을 벌어요. 주변 보시면은 맞아요. 불타기 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 생각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항상 주식은 뭐 오늘 끝나는 게 아니니까 생각을 계속 내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 좀 드리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봤더니 국가배 연초 대비 수익률을 봤더니 우리 코스닥이 마이너스 이거 지난주 금요일까지입니다. 16%예요. 아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예, 분들이 예.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읽어드리면 맨 위에가 대만 가권 지수고요. 그다음에 순서대로 뭐 헝가리, 나스닥, 항생, 터키, 이스라엘, 스페인, 예. 베트남 쭉 내려오다가 맨 밑에 이제 빨간색 이제 위에 있는 짧은 그게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기, 예, 마이너스 한 4.3. 예. 4.3. 예. 네, 그리고 제일 밑에 코스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 우리보다 안 좋은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우리 맨날 보는 얘기잖아요. 네. 왜 외국인들의 시각이나 우리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그 다음 표가 더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MSCI에 들어가는 주식들 중에 편입된 국가들 중에서 US 달러 베이스로 수익률을 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이건요. 달러 베이스로. 네, 달러 네. 베이스로 한 거예요. 이거는 YTD고 요거는 2분기 요번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있는 거거든요. 요 달러 베이스로 본 걸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특히 하반기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달러 베이스로 봤더니 우리 통틀어서 봤더니 코리아 이거 코스피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 4.3%죠. 근데 달러 베이스로 봤더니 11%가 된다는 거예요. 아, 코리아. 예, 예, 예. 아, 한국의 매운맛. 그래서 또 보여주네요. 예,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환율 문제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걸 좀 봐야 됩니다. 아니, 만약에 환율이 그렇게 미국 환율만 그렇게 세면 사실 다른 나라들도 다 어려워야 되잖아요. 예. 우리만 이렇게 어렵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약한 게. 뭐 우리나라가 환율 때문에 아닙니다. 정당할 수 없. 딴 데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딴 데도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두 다 말을 정확하게 짚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를 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도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치를 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반영이 상당히 됐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그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이에요. 상위 10개 종목이에요. 개인들이 많이 산 거예요. 삼성, 네이버, SDI, LG와 하이닉스 이렇게입니다. 여기에 보면 SK 하이닉스와 유한양행이 플러스 종이고요. 1월 2일부터입니다. 1월 2일부터 이렇게 지금 전체 보고 있는 거고요. 더 좀 황당한 거는 이거예요. 뭐예요? 이게? 개인 순매수 높은 종목들의 1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익률이 카카오페이가 마이너스 70%고요. 저게다 오래 샀다는 거죠? 올해 1일부터 아니 올해 1 이거는 1월 2일부터 계산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집계를 이제 이렇게 예, 한 거죠. 예, 올 예. 연초부터. 예. SK IA 테크놀로지 아시잖아요. 67%뭐 이런 식으로 카카오가 마이너스 60%. 카카오 하여튼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가 이거 반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제 어감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떤 분들은 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는 괜히 또 희망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지수 자체가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우리의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고 우리의 문제점을 반영을 지금 사실 남들 다 올라갔는데 이랬다는 거는 네. 반대로 움직였다는 건 반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했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먼저 반영한 거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뒤집는 어떤 게 나오는 게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반영했으면 됐지 뭐. 아, 그러니까요. 더 반영 어디까지? 뭐 반영할 것도 이제 없고.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시장 진짜 이제는 조금 다른 시장과 다른 모습 좀 다른 데 다 오를 때 우리만 이렇게 못 갔으니까 안 가서 빠졌으니까. 네, 그 딴 데- 명언이 있었잖아요. 뭐죠? 물 빠지면 옷 벗고 있는 거 누군지 안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데서 수익률 나는 기업들은 옷 입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좋아졌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좀 돈이 몰렸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자, 여튼 우리 시장 전 세계랑 비교하면 안 좋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으나 데이터로 보니까 확실히 더 안 좋았더라. 우리 느낌보다 더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만 가자. 이런 흐름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 우리도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